우리가 오지에서 살아가는 부족들, 문명 대신 자연을 더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그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개발되지 않는 오지와 순수한 자연, 그리고 역시 순수한 그곳의 사람들은 작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아시아 특급 비밀 역시 이런 점을 잘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그 속의 사람들, 국민소득은 높지 않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 힐링을 선사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인데요. 지역을 아시아에 국한시킨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오지 마을과 소수민족 원시 부족을 찾아 취재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찾는데 골몰합니다. 5월 4일에는 라오스의 오지 부족 망꽁족을 소개했습니다.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1000해의 자연과 망꽁족의 특급 생존 전략,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했는데 이제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라오스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줘 인상 깊었습니다.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축제인 삐마이 라오라던가 낚시의 고수가 5초 만에 물고기를 잡는 장면 등은 드라마만큼이나 역동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라오스는 세계의 최빈국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나라보다 여유롭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기도 합니다. 또 강에서 모기장 같은 그물로 미끼도 없이 물고기를 잡는 라오스의 전통 고기잡이법 등 기존의 여행 정보 프로그램이나 풍물 소개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면을 소개한 것도 참신했습니다. 오랫동안 숲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망꽁족에게 생식 문화가 생겼다는 설명이나 매미의 효능을 소개한 친절한 내레이션도 바람직했습니다. 이렇게 오지를 탐방하여 보여줌으로써 문명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지만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며 발달해온 아시아 소수민족과 부족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바람직하지만 주의할 점도 발견이 됐는데요. 망꽁족만의 보양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매미탕을 대식구가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모습은 문명인의 시각에서 볼 때 위생적인 부분이나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다른 아시아인들의 풍물과 풍습을 소개해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명화되지 못한 아시아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웠습니다. 4월 27일 방송된 작고 아름다운 천의 얼굴을 가진 섬 마스바테 편에서는 상어잡이를 비롯해 필리핀 마스바테 섬 사람들만의 생존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30여 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어잡이의 인상적인 모습, 신이 내린 아름다운 풍광과 바다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6마리의 상어를 잡는 과정은 마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영상으로 보는 듯 했는데요. 상어잡이 장면과 내레이션이 긴박감을 주어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한 장면을 화면에 담으려다 보니 상어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는 등 몇몇 장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방송에서는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넘어 행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상어의 내장으로 기름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피부를 보호하는 모습이나 상어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대가족이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등에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족과 행복 그리고 자연과 여유로움의 가치가 잘 드러나 기획 의도를 잘 살려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황금이 지천에 널려 있는 섬에서 수은에 덮인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일상도 소개되었는데 금을 채취하는 노동력에 비해
너무 소박한 결과물을 얻고 있지만 그들이 노동의 대가에 만족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온 로데오 장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소개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마스바테는 로데오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제작진이 편집을 통해 오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만 너무 집중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보다는 지나치게 행복과 건강 그리고 오지의 소박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지의 소박함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더라면 실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4월 20일에는 동남아를 대표하는 음식의 나라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쥐마을이 소개됐습니다. 60여 년 전 먹을 것이 부족하자 쥐 요리를 먹기 시작했다는데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그리고 마을 경제의 주요 소득원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외지인을 위한 특별한 만찬으로 벌레를 잡아 대접하는 과정이 소개되기도 했고 이끼인 잉오이 띠아를 만드는 과정, 물소고기, 보라색 쌀 등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인심과 정성이 느껴져 흐뭇했습니다. 구운 이끼와 벌레 튀김을 먹는 모습이 이색적이긴 했지만 결혼한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어머니의 인터뷰나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원하는 모습 등은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생각이 들어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상용 뱀에게 영양제와 함께 쥐를 먹이로 제공하는 장면이나 살아있는 쥐를 먹이는 장면 등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모자이크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오지의 아시아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현대의 아시아,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아시아에 대한 소개도 함께 곁들여서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특급 비밀이 천혜의 자연과 오지의 문화가 주는 감동,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